만약 당신의 모든 투자금을 단 하나의 주식에 걸어야 한다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가끔 뭐 5천 달러로 백만장자가 된 그런 이야기들, 물론 솔깃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런 대박을 딱 예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올인하는 건 정말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정 기업 하나에 모든 걸 거는 그런 위험은 좀 줄이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바로 이 반도체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법으로 상장 지수 펀드 ETF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그 중심에는 베넥 세미컨덕터 ETF, 티커 심볼로는 SMH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매력이 있길래 주목받는지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죠. 네, 좋습니다. 우선 그 단일 주식 투자가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 얘기부터 좀 시작해서요. 이 SMH라는 ETF가 그럼 대안으로 어떻게 제시되는지, 또 어떤 기업들을 담고 있고 과거에 어떤 성과를 보여왔는지 그 주장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방식에 흥미를 느끼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맞아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한 종목으로 엄청난 부를 이룬 사례가 있긴 하죠. 저도 그런 거 보면 혹하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수많은 실패 사례가 숨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왜 단일 주식 투자가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뭐 단순히 운이 나빠서 그런 걸까요? 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단일 기업은요, 그 회사만의 고유한 문제에 너무 쉽게 노출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경영진 교체라던가 잘못된 의사결정, 아니면 예상치 못한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 혹은 그 회사의 주력 기술이 시장에서 갑자기 외면받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일이 딱 터지면 주가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할 수 있는데, 투자금 전부가 거기에 묶여 있다면 그건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산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위험이 그대로 나한테 전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하나에만 딱 의존하는 건 그 기업의 운명에 내 자산 전체를 그냥 맡겨버리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ETF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ETF는 여러 주식을 이렇게 모아놓은 바구니 같잖아요. 그래서 특정 한 기업이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른 기업들이 이걸 어느 정도 상쇄해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ETF라고 해서 모든 위험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 ETF도 영향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개별 기업이 망하거나 아주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것을 잃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 그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 베넥 세미컨덕터 ETF SMH는 구체적으로 어떤 바구니, 어떤 구성인가요? 반도체 기업들을 담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네, SMH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26개의 주요 반도체 관련 기업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계하는 회사, 직접 만드는 제조회사, 또 장비회사 같이 반도체 산업의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아우르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이 26개 종목 중에서도요, 상위 5개 기업,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의 TSMC, 브로드컴, AMD,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5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펀드 자산의 약 49%에 달한다는 겁니다. 49%요? 거의 절반이네요. 26개 기업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상위 5개 기업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네요. 분산 효과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특정 기업들에 대한 집중도가 좀 높은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보통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산 수준에 비하면 확실히 집중도가 높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상위 5개 기업의 성과가 펀드 전체 수익률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투자금 100%를 단 하나의 기업 주식에 넣는 것과 비교하면 위험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10개 기업에 올인하는 것과 26개 기업, 특히 그중에서도 비중 높은 5개 기업에 집중하면서 나머지에 분산하는 것, 이건 위험 관리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아, 일리가 있네요. 완벽한 분산은 아닐지 몰라도 단일 주식의 그 극단적인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다면 이 ETF 성과는 어땠을까요? 집중도가 높다는 점이 오히려 성과에는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네요. 바로 그 부분이 이 ETF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지난 10년간의 기록을 보면요. 이 SMH의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31%에 달합니다. 31%요? 와, 연평균으로요? 잠깐만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을 잡으려면 비교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미국 시장 전체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는 S&P 500 지수 추종 ETF 있잖아요. 예를 들어 SPY 같은 거요. 그건 같은 기간 연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였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S&P와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5% 정도였습니다. 15%? 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그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QQQ의 경우에도 연평균 수익률이 약 20% 수준이었고요. 아, 20%? 그러니까 SMH는 이 두 주요 시장 지수보다 훨씬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셈입니다. 와, S&P 500의 2배가 넘고 나스닥 100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익률이라니 이건 정말 인상적인데요.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이런 높은 수익률 뒤에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물론 과거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건 명심해야 하고요. 하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지점들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기간 동안 반도체 산업 자체가 정말 엄청난 성장을 했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IoT 같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면서요. SMH가 담고 있는 기업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나 TSMC 같은 선도주자들이 이런 트렌드에 가장 큰 수혜를 입었죠. 그렇죠. 그 회사들 주가 상승이 엄청났으니까요. 네. 그리고 둘째로 방금 언급한 그 31%나 27%라는 평균 수익률 안에는요. 2022년처럼 기술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그런 어려운 시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하락했던 해까지 포함해서 평균이 그 정도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즉 시장 침체기를 겪으면서도 다시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높은 성과를 만들어낸 저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하락장까지 포함된 평균이 그 정도라는 건 회복 탄력성도 상당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S&P 다우존스 인덱스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장기적으로 S&P 500 지수를 꾸준히 능가하는 성과를 내는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전체의 12%밖에 안 된다고 해요. 12%요? 와, 정말 적네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조차 시장 평균을 이기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이 ETF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시장 평균을 훨씬 웃도는 성과를 과거에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개별 종목 고르고 사고 파는 타이밍 잡으려고 막 애쓰는 대신에 유망한 섹터 전체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어쩌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솔깃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 펀드라면 혹시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수수료도 좀 비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베네기라는 운용사에 이런 투자를 맡기는 대가는 어느 정도인가요? 의외로 비용은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연간 운용 보수가 0.35%인데요. 0.35%요? 네, 예를 들어서 이 펀드에 $10,000, 우리 돈으로 한 1,300만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가정하면요. 1년 동안 내는 관리 수수료가 $35.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45,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1년에 45,000원 정도요? 와. 아까 말씀하신 그 매년 3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저렴하게 느껴지는데요. 직접 반도체 기업들 하나하나 분석하고 투자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고요. 바로 그 점이 ETF의 또 다른 장점이죠. 특히 반도체 산업은 기술 변화가 워낙 빠르고 경쟁 구도도 복잡해서 개인이 모든 정보를 다 따라잡고 분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너무 어렵죠. 그렇죠. 이 ETF는 그런 복잡한 섹터에 대한 투자 결정을 전문가에게 맡기면서 그 대가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어쩌면 직접 투자했을 때보다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단 하나의 주식에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하지만 만약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의 투자처를 골라야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특정 섹터,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에 베팅하면서도 그 안에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ETF가 상대적으로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대안이라는 점입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게 아니고요. SMH의 경우를 보면 단일 주식 투자 대비 위험 분산 효과가 있고 또 과거 데이터상으로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주요 지수를 훨씬 능가하는 성과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2022년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이력도 있습니다. 게다가 운용 보수도 비교적 저렴하고요. 이런 점들이 매력 포인트로 꼽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투자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반도체 산업 자체의 변동성이나 예상치 못한 시장 전체의 충격 같은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을 테고요. 정확합니다. ETF 투자 역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시장 위험 자체를 없애주는 마법 같은 건 아니니까요. 다만 특정 한 기업의 좋고 나쁨에 내 모든 것이 좌우되는 그런 위험은 피하면서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기술 분야, 특히 반도체 섹터 전반의 성장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단일 주식 올인보다는 위험을 좀 관리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런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일 주식 투자의 위험을 회피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VanEck 세미컨덕터 ETF, SMH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보았습니다. 여러 기업의 위험을 분산시키면서도 과거에 정말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좀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ETF가 26개 종목을 담고 있긴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상위 5개 기업이 자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집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요, 이 핵심적인 소수 기업들의 운명이 예상과 달리 크게 흔들린다면, 예를 들어 기술적 우위를 상실하거나 아니면 강력한 규제에 직면한다면 이 펀드 전체의 미래 성과에는 과연 어떤 파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또한 반도체 산업은 전통적으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타는 산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과연 인공지능 같은 이런 새로운 수요가 이런 산업의 주기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경기순환의 영향을 받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이 ETF의 장기적인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앞으로 이 투자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